70세 이상 절대 금지, 생명 위협 운동 리스트. 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6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끔찍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지만 통계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작년에만 70세 이상 성인 2,800명 이상이 운동 중 사망했으며 그들 중 85%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활동이라고 여기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 박사이며 25년 이상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70세 이상의 환자 15,000명 이상을 치료했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후에 극도로 위험해지는 6가지 운동을 공유하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더 오래 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던 제 환자, 74세의 영자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자신보다 나이가 절반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던 중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노년층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70세 이후에 운동이 나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정 운동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최대 펌프 능력은 30대 시절의 약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골밀도는 30% 이상 감소합니다. 연골은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반응 시간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그리고 균형 시스템은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트니스 조언은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트레이너나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 어떤 활동이 말 그대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침묵을 깨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운동은 조깅과 달리기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달리기는 최고의 건강 활동으로 여겨지잖아요. 아닙니다. 70세 이후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예전처럼 달리기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70세 이후에 달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근육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최대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맥은 자연적인 노화와 플라크 축적으로 인해 30에서 40% 좁아져 있습니다. 심장은 본질적으로 정원 호스가 빨대처럼 변한 곳으로 피를 밀어 넣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심장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운동 중에 몸에서 통증과 경고 신호를 가리는 엔도르핀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장마비를 겪고 있으면서도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이 보았습니다. 노년층의 운동 관련 사망에 대한 제 분석에서 68%가 조깅이나 달리기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활동적인 노년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절된 속도로 실내 걷기를 하십시오. 분당 80에서 100보의 속도로 최대 30분간 걸으십시오. 핵심은 절대로 숨이 차거나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없이 달리기의 모든 심혈관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운동은 등산과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은 매우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 현실입니다. 한때 5mm 두께였던 무릎, 연골은 70세가 되면 5mm까지 닳아 없어집니다. 그것은 신용카드보다 얇은 두께입니다. 오르막길을 등산할 때 여러분은 이 종이처럼 얇은 연골 표면에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무게를 싣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등산할 때는 그 힘이 체중의 7배에서 8배로 증가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리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등산을 해온 76세의 철수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동네의 모든 등산로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등산이었어야 할 그날
그는 무릎에서 큰 펑소리를 들었습니다. 완전한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보행기가 필요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단순히 관절 손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폐는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면서 보상하려 하며 종종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의자 운동입니다. 흥미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앉아서 다리 들기와 뻗기는 등산의 위험 없이 동일한 근육 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넘어질 수도 없고 관절을 손상시킬 수도 없으며 심장은 안전한 범위에 머무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운동은 고강도 에어로빅과 댄스 수업입니다. 이것들은 노인센터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의 문제는 빠른 움직임과 점프 동작입니다. 작은 점프라도 뛸 때마다 척추와 관절에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밀도가 30%나 감소한 뼈는 이러한 반복적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혈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강도 에어로빅 중에는 혈압이 200mm 수은주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탄력을 잃은 늙은 혈관은 이 압력에서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에어로빅 수업을 사랑했던 72세의 은주 씨를 치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수업의 스타였고 20년 어린 여성들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한 세션 중에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대량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침상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없어지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심혈관계 위험 없이 동일한 유연성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운동은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저는 노년층을 위한 모든 근력 운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70세 이후에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은 건강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 때 발살바수기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숨을 참고 힘을 줍니다. 이것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때로는 300mm 수은주 이상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압력에서 뇌, 심장 또는 주요 동맥의 혈관이 경고 없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힘줄, 또한 탄력과 힘을 잃었습니다. 한때 강하고 유연했던 조직은 이제 부서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을 무게를 들려다 완전한 이두근 파열, 회전근가의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을 모두 보았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앉아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팔 들기, 다리 뻗기, 그리고 부드러운 저항 운동은 고중량의 치명적인 위험 없이 근력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운동은 테니스나 배드민턴과 같은 라켓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빠른 방향 전환, 폭발적인 움직임, 그리고 빠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70세 이후 반응 시간은 50% 이상 느려졌고 균형 시스템은 손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멈춤, 시작, 그리고 방향 전환은 아킬레스건, 무릎 인대, 그리고 회전근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미 나이로 약해진 이 조직들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완전히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테니스를 쳐온 73세의 테니스 선수를 치료했습니다. 쉬운 리턴이었어야 할 상황에서 그는 빠르게 방향을 틀었고 3번의 뚜렷한 펑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3군데에서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라켓 스포츠의 움직임을 모방하지만 폭발적인 힘과 균형 요구 사항을 제거한 앉아서 하는 팔과 어깨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운동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영과 수중 에어로빅입니다. 수중 운동은 충격력을 제거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다른 치명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가장 큰 위험은 천조절입니다. 70세 이후 신체의 천조절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차가운 물은 신부천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방이 되는 수영장에서조차 온도 차이는 위험한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가슴과 심장에 압력을 가하여 이미 손상된 심혈관계가 기능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수영의 수평 자세는 육상 운동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혈액 고임과 순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침상 스트레칭입니다. 온도나 압력 위험 없이 수영과 같은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 모든 운동이 위험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70세 이후의 운동은 강도나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안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체력을 키우는 것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낙상과 부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제 가장 성공적인 환자 중 한 명인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에 그녀는 좌절감과 통증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중 에어로빅, 긴 산책, 심지어 엿기 들기까지 모든 표준 운동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는 대신 그녀는 더 약해지고 부상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노년층 안전수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간단한 앉아서 하는 운동, 조절된 실내 걷기, 그리고 침상 스트레칭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의 균형 감각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녀는 75세 때보다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안전한 노년층 운동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로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운동 중에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이고 심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낙상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이는 가능한 한 앉아서 하는 운동과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표면에서의 실내 걷기를 의미합니다. 셋째, 빠른 움직임이나 폭발적인 행동을 피하십시오. 모든 것은 느리고 통제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운동 중 10분마다 맥박을 확인하십시오. 분당 100회를 넘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다섯째, 적절히 준비하십시오. 운동 전에 항상 혈압을 확인을 하십시오.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거나 100 미만이면 그날 운동은 건너뛰십시오.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90대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걷기로 시작하십시오. 분당 80에서 100보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10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최대 30분까지 늘리십시오. 절대로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걷지 마십시오. 앉아서 하는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팔 들기, 다리 뻗기, 발목 돌리기, 그리고 부드러운 상체 회전을 하십시오. 각 동작을 5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십시오. 침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팔과 다리를 전체 가동 범위로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낙상 위험 없이 유연성과 순환을 개선합니다. 결과는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이 수칙을 따르는 제 환자들은 전통적인 노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보다 부상률이 90% 낮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이 적으며 더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 가쁨, 어지러움, 메스꺼움,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 시력 변화 또는 식은땀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앉아서 쉬십시오.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면 119에 전화하십시오. 참고 버티거나 걸어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분명한 발음, 몸의 한쪽이 약해짐, 심한 숨 가쁨, 창백하거나 푸른색 피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또는 운동 후 30분이 지나도 맥박이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노인 피트니스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방 가능한 비극을 보았습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는 것에 진짜 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전 환자 중 한 명인 성호 씨의 딸 지영 씨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성호 씨는 74세의 은퇴한 엔지니어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침 조깅 루틴을 계속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가 집에서 3블록 떨어진 보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가 발견되기까지 최소 20분 동안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을 때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휠체어에 갇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전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호 씨가 제가 추천한 안전한 실내 걷기 루틴으로 바꾸기만 했다면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가족은 2억 8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와 활기찼던 한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비통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너무나도 자주 받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고 생각하는 활동적인 노년층,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운동은 항상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트니스 산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에는 내장된 노후화 지점이 있습니다. 70세경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결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심혈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펌프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심장의 좌심실은 더 뻣뻣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30대에 분당 190회 정도였던 최대 심박수는 70세가 되면 약 150회로 떨어집니다.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류 통로를 좁히는 동맥경화반이 생깁니다. 한때 혈액 흐름의 고속도로였던 것이 교통체증이 있는 좁은 시골길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 중에 증가된 혈류를 요구할 때 심혈관계는 단순히 그것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도 비슷한 쇠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골밀도는 4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다가 70세 이후에는 매년 23%로 가속화됩니다. 뼈는 말 그대로 이전의 텅 빈 껍질이 됩니다. 40세에는 타박상으로 끝났을 낙상이 75세에는 고관절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훨씬 더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30세 이후 10년마다 약 8%의 근육량이 감소하지만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15%로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약해지고 찢어지기 쉬워집니다. 혈액 공급이 없어 자가 회복 능력이 제한적인 관절, 연골은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닳아 없어집니다. 7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연골 두께의 5의 70%를 잃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쿠션이 있던 관절 움직임은 뼈가 뼈에 갈리는 것이 됩니다. 신경계 또한 현저하게 악화됩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균형이 감소하며 공간에서 자기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인 고유 수용성 감각이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합은 복잡하거나 고강도 활동 중에 낙상과 부상을 거의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변화는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신체의 능력에 있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덜 민감해져서 너무 무리하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은 과잉 활동 상태가 되어 위험 신호가 전달될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50세에는 완벽하게 안전했던 운동이 75세에는 치명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현재 능력에 대해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껄끄러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독립성과 활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트니스 산업이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위험한 프로그램과 장비에 계속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으로 바꾸면 실제로 독립성을 더 오래 유지하고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걷기와 조깅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깅을 할 때 여러분은 심장을 최대 능력의 80, 90%로 작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손상된 심혈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속도로 걸을 때 여러분은 단지 50의 60%의 능력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 없이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적의 지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걷기는 단순한 부드러운 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토콜입니다. 평평한 실내 표면에서 분당 8,000 갱보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이 속도는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심혈관 혜택을 얻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각 세션을 3분간의 워밍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 현재 체력 수준에 따라 1030분 동안 걷습니다. 5분간의 쿨다운으로 마무리하며 점차 속도를 늦추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끝냅니다. 핵심은 운동 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걷는 내내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에 너무 숨이 차다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제가 추천하는 앉아서 하는 운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앉아서 팔을 들 때 여러분은 어깨 근육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를 사용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균형과 협응력을 제어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을 단련시키면서 하체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혈전을 예방하고 걷고 서는 데 필요한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들기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움직임은 하체를 강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침상 스트레칭 루틴은 낙상 위험 없이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다룹니다. 침대에 누워서 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로 안전하게 움직여 유연성을 유지하고 뻣뻣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혁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낙상 위험과 심혈관 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써 매일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르는 제 환자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균형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상이 흔하고 차질이 잦은 전통적인 노인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접근법의 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79세에 1년의 운동 관련 부상으로 좌절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중 에어로빅 수업 중에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노인그룹과의 등산 여행 중에 근육을 다쳤습니다. 제가 이러한 활동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대안을 소개했을 때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걷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더 격렬한 활동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3개월 후 정숙 씨는 결과에 놀라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균형 감각은 너무나 향상되어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난간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시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2년 후인 81세에 정숙 씨는 60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입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여행하고 손주들과 놀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핵심은 그녀의 몸의 한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85세의 은퇴한 건설 노동자인 상철 씨입니다. 그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 너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역기를 들고 달려왔으며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떻게 그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3세의 과도하게 격렬한 운동 세션으로 촉발된 첫 심장마비 이후
그는 무엇이든 시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의 개선에 놀랐습니다. 그의 안정 시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비밀은 이러한 운동이 몸을 압도하는 대신 몸의 자연적인 치유 및 유지 시스템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몸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유지 및 수리에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운동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러한 변화를 추천할 때 듣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반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보통 지루함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운동과 부드러운 걷기가 이전 활동에 비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루함은 건강하고 독립적일 때 감당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흥분은 위험한 운동 루틴이 잘못되었을 때 응급실에서 얻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재환자들은 일단 적응하면 새로운 루틴을 더 즐겁게 생각합니다. 통증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과도한 노력에서 오는 피로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사회적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체 운동 수업을 즐기며 그 사회적 관계를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저는 이 우려를 이해하지만 동료 압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단체 환경에서 너무 많은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저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걷기 그룹을 형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 걷기는 함께 쉽게 할 수 있으며 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혜택은 유지되지만 부상 위험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더 부드러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우려는 피트니스 산업의 강도에 대한 집착에 기반하지만 영우는 지속적으로 중간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간헐적인 격렬한 운동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7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중간 강도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3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간 강도 운동 그룹은 부상이 적었고 심혈관 건강이 더 좋았으며 더 오래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 반대 의견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장비를 사거나 비싼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할까봐 걱정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접근 방식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의자와 평평한 실내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헬스장 회원권,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전문 노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비해 돈을 절약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관련 부상 및 그 합병증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60세에 마라톤을 뛰었더라도 70세 이상의 몸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의 실내 걷기로 시작하십시오. 매주 23분씩 추가하여 30분에 도달할 때까지 늘리십시오. 불편함이나 비정상적인 증상을 경험하면 시간을 줄이고 노인의 고유한 요구를 이해하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앉아서 하는 운동의 경우 각 동작을 5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15회로 늘리십시오. 움직임은 느리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면 건너뛰고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운동 전, 중, 후에 항상 맥박을 확인하십시오.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220에서 나이를 뺀 다음 0. 식을 곱하십시오. 예를 들어 75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145회이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 분당 120에서 130회에 가깝게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혈압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혈압이 높으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운동은 이미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편안한 온도에서 운동하고
적절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명이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전화기를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경고 시스템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사소한 불편함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는 환자들에게서 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하룻밤 사이에 앗아갈 수 있는 파괴적인 부상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혜택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섭니다. 운동 중에 다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을 때 다시 움직임을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환자들이 통증이나 두려움 없이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합니다. 이 심리적 혜택은 엄청납니다. 운동 불안은 이전에 부상을 입었거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불안을 없애고 운동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제가 설명한 프로그램은 단지 위험한 운동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능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몸과 맺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산업은 노화하는 신체에 젊은 성인의 피트니스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천 건의 예방 가능한 부상과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통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6가지 위험한 운동을 피하고 안전한 대안을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운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70년간 충실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살핌으로 대할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익숙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70세 이후에 몸에 독이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건강에 좋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음식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켠 상태로 구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이 70세 이후 운동의 실제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똑똑하게 지내시고 최고의 운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해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